안녕하세요. 태성 SNE 김진탁입니다. 지금부터 NCS 플런트 2026 R1의 업그레이드 내용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본 발표는 지난 파트 1, 2에 이은 파트 3가 되겠습니다. 파트 3에서는 난류, 항공우주, 형상 최적화, 파이플런트, 익스프레션스, 사용자 정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난류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LES 벽함수 계산에서 기존의 첫 번째 셀 대신 두 번째 셀 정보를 사용하여 수치적 안정성과 열 벽 처리 정확도를 개선하는 기능입니다. LES 해석에서 월 펑션 사용 시 강건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수식이 개선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벽 근처의 첫 번째 셀 값을 직접 사용하여 전다 능력과 연료속을 계산했는데 격자 품질이나 Y 플러스 분포에 따라 수렴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었습니다. Use Second Set of Wall Quantities 기능을 활성화하면 월 펑션 계산 시 첫 번째 셀이 아닌 두 번째 셀 값을 입력 값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즉, 벽 바로 인접 셀의 수치적 노이즈 영향을 줄이고 로그 법칙 가정이 더 잘 성립하게 하는 위치의 값을 사용하여 전다 능력과 연료속 계산의 안정성을 향상시키는 방식입니다. 라지 에디 시뮬레이션에서 조도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LES에서 큰 스케일 난류 구조를 직접 계산하기 때문에 벽면 조도는 벽 전다 능력의 증가, 경계층 두께 변화, 난류 생성량 증가, 열 전달 계수 변화 등에 영향을 미칩니다. 기존에는 렌스 기반 해석에서 주로 벽면 조도를 고려했지만 이제 LES 모델에서도 벽면 조도 효과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샌드 그레인 러프니스를 통해 하이트와 컨스탄트 값을 설정하여 보다 현실적인 난료 구조와 벽면 전달 및 열 전달 예측이 가능합니다. K-오메가 SST와 개코 모델을 위한 태뷸레이티드 벽처리 방법입니다. 오메가 기반 모델은 격자의 첫 번째 셀이 Y 플러스 근처에 있을 경우 우수한 성능을 보여줬습니다. 즉, 점성 아층까지 충분히 해상하는 Y 플러스가 낮은 격자에서 모델이 잘 작동하였습니다. 하지만 모든 영역을 예측하여 Y 플러스 근처에 첫 번째 격자를 위치시키는 것은 매우 어려우며 경계층 내부에 너무 많은 격자가 생성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문제가 되었습니다. 이에 벽 처리를 위한 두 가지 방법을 제공합니다. 첫 번째 코릴레이션 방법은 기존 방법이며 기본값으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새롭게 도입된 두 번째 방법이 태뷸레이티드 방법입니다. 결과로 살펴보면 첫 번째 셀의 높이가 Y 플러스 1보다 크거나 경계층 내부 격자의 팽창비가 큰 경우에도 마찰계수 분포나 항력 예측 정확도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번 슬라이드는 개코 난류 모델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6 R1에서는 개코 모델의 2024 버전이 기본 설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모델 개수들이 서로 영향을 주어 튜닝이 복잡할 수 있었습니다. 2024 버전에서는 C셋 개수가 블렌딩 펑션에 의해 제한되어 외부 유동에 미치는 영향이 줄어들었고 또한 CZ 개수와 C 믹스에 의존하지 않도록 변경되어 개수 간 상호작용이 감소했습니다. 이러한 개선을 통해 난류 모델 개수를 보다 독립적으로 조정할 수 있어 튜닝이 더 간단해졌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우주의 업그레이드 내용입니다. 플런트 2026 R1에서는 버추얼 블레이드 모델에서 주요 로터 입력 파라미터를 익스프레션스와 연동할 수 있게 되어 보다 유연하고 자동화된 해석 설정이 가능해졌습니다. 일부 입력 값을 입력 파라미터나 익스프레션 함수를 이용해 정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로터 회전 속도나 블레이드 피치각, 그리고 블레이드 플랩각 같은 값들을 사용자가 정의한 파라미터와 연동하여 설정할 수 있습니다.
VBM을 웹 UI 환경뿐만 아니라 파이플런트 스크립트를 통해서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반복 해석이나 파라메트릭 해석과 같은 자동화된 해석 환경에서 VBM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투 템퍼러처 모델을 시스템 커플링 환경에서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사용 가능했지만 이제 시스템 커플링과 결합되어 유동 해석, 구조 해석 간의 다중물리 연성 해석이 가능합니다. 베타 기능이긴 하지만 단순한 기능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본 케이스에서 여러 개의 유동 영역을 섞어 사용할 수 없을 때 서로 다른 영역을 연결해주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특히 CHT 케이스에서 보다 포괄적인 시뮬레이션을 수행할 수 있게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덴시티 베이스 솔버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엑시시메트릭 포뮬레이션에 대한 내용입니다. 덴시티 베이스 솔버에서 이 옵션을 활성화하면 축 중심선 R은 제로 부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치적 불안정성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Y방향 운동량 방정식을 변형하여 축을 통과할 때 수치적 소산이 가능하도록 처리합니다. 그 결과 정체점 부근에서 종종 나타나는 연료속의 수치 진동이나 급격한 감소 현상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TUI 명령을 통해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런트 아이싱의 개선 사항입니다. 이번 업데이트에서는 결빙이 발생한 영역에만 균일한 표면 거칠기를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사용자는 얼음이 형성된 영역에 대해 일정한 러프니스 하이트를 직접 정의할 수 있습니다. 기존에는 항공기 전체 표면의 거칠기를 변경해 실제 상황과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제는 얼음이 형성된 부분에만 거칠기를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공력 해석에서 양력 계수, 항력 계수, 그리고 액적 포집 효율을 좀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습니다. 엔티-아이싱 CHT 연성 해석에서 DPM 모델을 개선한 내용입니다. 이를 통해 실제 결빙 과정에서 나타나는 액막과 얼음 결정의 상호작용을 보다 현실적으로 반영할 수 있고, 특히 가스터빈 엔진 방빙 시스템 설계와 같은 문제에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런트 아이싱 기능에 추가된 트레일링 엣지 워터필름 리인젝션 앤 리커버리 기능입니다. 블레이드 표면에서 생성된 액막은 유동 방향으로 흐르다가 후연에 도달하게 되는데, 기존 모델에서는 이 액막이 단순히 제거되거나 소멸되는 방식으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실제 물리 현상에서는 후연에 도달하는 과잉 액막은 미립화되어 다시 유동장으로 분무되고, 이렇게 재주입된 물방울은 다른 표면을 다시 적시고 그 과정에서 추가적인 얼음 결정을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재순환과 회수가 반복되는 다중 과정이 존재합니다. 이번 업데이트는 바로 이 과정을 모델에 반영한 것으로 후연에서의 액막 거동을 보다 현실적으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물리 현상에 더 가까운 결빙 예측이 가능해졌습니다. 다음은 플런트 에어로에서 격자 어댑션 기능 업데이트입니다. 먼저 엔트로피 기반의 새로운 컴바인드 해시안 인디케이터가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충격파나 급격한 유동 변화 영역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지하여 격자 어댑션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플런트 에어로에서 제공되는 파라메트릭 어널리시스를 위한 오버셋 메소드입니다. 하나의 백그라운드 격자에 여러 개의 중첩 격자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격자 어댑션 기능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2.5D와 3D 환경에서 랜스 및 유랜스 해석을 지원합니다.